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A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약간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꾸준히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최근 들어서 시장이 한 조정을 받으면서, 뭐 10% 거의 20% 가까이 코스피, 코스닥이 떨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아파하셨을 것 같은데, 저 또한 수익급으로 치면 약 3천만 원, 그리고 수익률로 치면 16% 정도 빠졌었네요. 뭐 어제 그저께 해서 좀 회복 한 1천만 원 정도 회복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약 총평가 금액이 2억 8천, 그리고 수익금 1억 4천 정도 해서 수익률로 치면은 한 원금 투자 대비 한 100% 정도 수익률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수수료 무료 때문에 삼성증권으로 좀 오긴 했는데 인터페이스가 좀 별로 안 좋아서 키움증권으로 자주 이제 시장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삼성증권에는 약 한 2억 2천 정도 들어가 있고 키움증권에 한 6천 정도 들어가 있네요. 이 정도 들어가 있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제 인플레 관련주와 이제 성장주에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제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최근 들어서 뜬 인플레 관련주로 뭐 철광석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뭐 철강 관련주, 조철해라고 하나요? 조선, 철강, 해운 이런 쪽이 또 올라가고 반대로 떨어진 성장주로는 뭐 2차전지,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계속 떨어지고 있죠. 2차전지, 제약바이오, 뭐 반도체에도 꽤나 큰 조정을 받았고요.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 정도 되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인플레 관련주와 성장주가 어떻게 될 거냐고 예상을 해보면은 이렇게 성장주가 물론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분명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나올 거예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나오고 그 떨어질 때 인플레 관련주들이 또 반대로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가며 그러면 지수를 계속 방어해 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왜냐면은 뚫린 돈들도 많고 지수가 이제 급락하기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죠. 경기가 점점 회복되는 국면에 지수 급락이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고요. 지수는 계속 방어를 하되 이제 개별 종목 실적이 나오는 종목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익을 줄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열심히 그것을 예측해서 미리 이제 선점을 해놔야겠죠. 미리 선점을 해놔야 이 어지러운 실적 장세에서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고 또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주도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저번 주 금요일 날, 이틀 전이죠. 금요일 날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방어를 잘 해줬죠.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8만, 8만 선을 깨고 7만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계속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 필요하다면 가격 조정까지 해 보이면서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신반전자까지 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 이슈도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가장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슈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쪽은 이제 약간 아직까지 좀 테마주 쪽이라서 좀 그렇고 AI 삼성 SDS나 카카오 SDS는 조금 올랐네요. 이제 카카오는 살짝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카카오는 개인적으로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 크게 조정을 주면은 또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제 기준에서는 좀 비싼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전기차 관련주가 핫했죠. 현대차나 모비스 이런 친구들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기차 이런 부품주 쪽이 아주 핫했습니다. 부품주 쪽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아직까지 좀 건재하게 보이는데 제 생각으로 전기차 부품주도 이제 슬슬 더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전기차가 가게 되면은 기존의 전기차 부품사들이 만들고 있던 그런 내연기관용 부품들이
줄어들게 되죠. 줄어들고 전기차 자체가 부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지금은 주가가 좋지만 지금은 미래의 1, 2년 내에 이익을 땡겨서 주가가 좋지만 더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헬스케어 쪽이 또 이슈가 있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 위탁 생산을 아직 뭐 확정이 난 건 아니지만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무려 10% 올랐고 뭐 관련주로는 이제 서린바이오가 상한가를 찍었죠. CMO 위탁 서린바이오 위탁 생산 관련 테마주로 이제 상한가를 찍었는데 헬스케어 쪽이 한동안 안 좋았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IT가 올라오면서 헬스케어 쪽 소외받고 인플레 관련주랑 있어도 이제 소외를 받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제약바이오 쪽도 기존에 뭐 코로나 치료제로든 뭐 신풍제약, 뭐 진단키트로든 뭐 시젠 이런 친구들은 점점 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CMO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CMO 테마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 뭐 건강기능식품, 뭐 치매, 뭐 임상 관련주들은 뭐 헬릭스미스 이런 친구들이 최근에 안 좋긴 했지만 뭐 그 외의 친구들이 이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친구들도 제 포트에는 약 한 5% 정도, 5에서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버스는 볼 필요 없고 이제 배터리 쪽도 괜찮았었죠. 배터리 쪽도 반등을 해주면서 2차전지 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차전지 셀 제조 3사는 여전히 비싼 측면이 있는데 뭐 소재주도 좀 아직 좀 비싸죠. 소재주도 좀 비싸고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2차전지 배터리 장비주 쪽인데 장비주 뭐 검사 장비주 쪽인데 이 친구들은 아직도 노다지가 많아요. 예, 천천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제가 요즘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이제 건설 관련주예요. 건설 관련주가 굉장히 이슈가 많죠. 뭐 풀린 돈 유동성으로 이제 풀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이 이제 건설 쪽에 투자를 하며 경기 부흥을 일으키는 이런 시나리오를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겠다고 아주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분명히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미 건설에 투자를 하겠다고 한 금액이 수백 조 원이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건설주들은 아직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전체 코스피 밸류, 뭐 퍼나 이런 걸 봐도 퍼 PBR만 봐도 건설주들이 이 섹터가 제일 유망하되 아직까지 너무 싸서 건설주들은 제 포트에 한 15% 정도 담고 있거든요. 15에서 한 20% 정도 담고 있고요. 현대건설로 보면은 현대건설이 정고점을 뚫으면서 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정고점을 뚫었죠. 정고점을 뚫으면서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개인 투자들은 이제 현대건설도 좋지만 그 밑에 딸려 있는 이런 친구들을 아주 잘 담아놔야겠죠. 저 또한 잘 담아놨고요. 뭐 당장은 이렇게 수익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뭐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분명히 큰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풍력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비싸죠. 뭐 CS 윈드, 한광 MNT는 아주 저도 좋게 보고 있지만 좀 큰 조정이 나와주면 담을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6만원 깨고 한 5만원대까지 내려오면은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뭐 수소 관련주들도 여전히 비싸고요. 아직 편입할 계획은 없고 태양광 관련주도 하나 솔루션만 봐도 굉장히 비쌉니다. 뭐 10배 간 종목이니까요. 10배 한 5배 6배 간 이미 종목이니까 아직까지 좀 비싸서 편입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또 좋게 보는 쪽들 중 하나가 스마트 그리드예요. 스마트 그리드가 이제 여러 테마로 엮여져 있죠. 뭐 친환경 인프라 관련주에서도 이제 송전, 배전 이런 시스템이 약 한 총 투자 금액의 한 20% 정도 되고요. 뭐 태양광 쪽도 그렇고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아직 깔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2차전지 배터리주를 사면서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고 강력히 예상을 하는데 반면 그 전기차가 이제 저 같은 개인들이 전기차를 사기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면은 이런 충전 인프라가 명확히 깔리지가 않아서 뭐
뭐 저희 집만 해도 지금 뭐 한두 대짜리밖에 없는데, 제가 댔다가 이제 뭐 남이 와서 좀 빼달라고 하면은 빼줘야 되죠. 왜냐면 거기는 이제 주차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차를 뭐 거의 업고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깔리지 않으면 전기차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좀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 뭐 반응을 좀 준 친구도 있고, 광명전기 같은 친구는 벌써 시작을 했죠. 광명전기 같은 친구는 벌써 가고 있고, 그 밑에 딸린 뭐 옴니 시스템, 뭐 누리플렉스, 한전산업 이런 친구들도 점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은 시동을 걸었는데 옴니 시스템이랑 누리플렉스는 조금 덜 해요. 뭔가 좀 이슈가 있거나 그런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없는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지만, 반응이 없을 때 사야 큰 수익을 누릴 수 있죠. 이런 지능형 인프라 검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담아놓는 게 1, 2년 후에 큰 수익을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섹터가 이제 증권과 금융이죠. 뭐 신한주주만 봐도 이미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이런 친구들은 천천히 금리가 인상하면서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고, 또 금융 관련주들도, 증권이죠. 증권 관련주들도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몰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증권사들도 수익을 나겠죠.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좀 담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증권 관련주들은 이미 좀 반응을 줬죠. 미래에셋증권만 봐도 이미 좀 반응을 줘서 후발주들을 매집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정을 좀 세게 주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이렇게 시장 점검은 이 정도로 해봤고, 월요일부터 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더 읽어드리면서 종목 추천도 좀 몇 개씩 하도록 하겠습니다.